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 박사입니다. 사실 어제 네 카페에 CS 관련해서 네 종목군들 좀 정리를 해 두었었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드네요. 어제 영상을 좀 찍어서 네 올렸더라면 좀 더 좋은 부분도 많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게을러서인지 최근에는 몸이 좀 안 따라줘서 이렇게 열심히를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좀 늦었지만 다시 한번 보고요. 저는 오늘 급등을 했더라도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이쪽 섹터에 열려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장 1년 동안 조정을 받았고 어제도 이제 카카오 그룹주 관련해서 뭐 키다리 스튜디오 잠깐 들어갔던 내용에서 카카오 엔터 미래의 해자가 바로 메타버스다라는 마감 시황에서 방송에 언급을 드렸던 내용까지 더한다면 더없이 많은 부분이 네, 메타버스의 기운을 넣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국도 내년 이 경제 정책에 메타버스 시장을 키우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죄송합니다. 글로벌 대기업인 뭐 애플이라든지 국내 유수의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SK 그리고 3대 통신사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할 거 없이 모두 다 메타버스에 작년부터 사활을 걸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이제 발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을 발바닥에서만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발바닥을 지나서 무릎 밑에서만 사도 저는 괜찮지 않나. 무릎 밑에 사서 허리 뭐 운 좋아서 뭐 가슴까지 먹은다면 굉장히 크게 먹을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2023 네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되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핵심 키워드와 종목군들을 알아보면서 좀 넘어갈게요. 자, 간단하게 이 사진 보시면은 나오죠. 사진 보시면은 이 AR, VR 글래스를 끼고 있는 메인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번 메인 섹터가 XR과 VR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림을 저는 여기서 좀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현 시점 11월 23일 어제 기준이고요.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는 다름 아닌 네옴시티 테마이고 내년 초까지도 아주 뜨거울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네옴시티 쪽만 절대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 일정 중 아주 임팩트 있는 쪽은 우리가 체크를 해놓고 가야겠죠. 종목을 일일이 찍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이따가 차트 한번 돌려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 CES 키워드 미래 모빌리티 항상 나오는 겁니다.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면 자율주행과 UAM을 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항상 건강 나오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웹3와 메타버스 작년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메인 섹터가 바로 이 섹터입니다. 나머지 뭐 두 개 부분에서는 사실 크게 뭐 부각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미래 모빌리티, 메타버스, 로봇 여전히 키워드는 똑같죠. 왜? 이 모든 것은 미래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미래 모빌리티 작년에도 UAM 관련된 테마가 동반해서 움직였었고 메타버스는 작년에 CES 기간에는 사실 더 이상 가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2022년도 2021년도 초에 2021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시세를 냈기 때문에 못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톤 터치를 로봇이 했죠. 로봇이 또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항상 그 구간에 뭐가 임팩트 있는 이슈를 동반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2년도 CS 시점에 맞추어 삼성전자가 조직 개편에 들어갔고 한종희 부회장이 이렇게 이제 뭐 새롭게 로봇 산업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 뭐 M&A도 하겠다, 뭐 제임스도 출시하겠다, 또 LG도 마찬가지고요. 구강모가 드라이브를 걸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로봇 쪽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유진 로봇이 상한가 축포를 터뜨리고 화려하게 날아갔죠. 그렇듯 CES 관련 세상의 변화는 결코 적지 않을 걸로 봐야 됩니다. 이번 트렌드는 과연 뭘까요? 자, 핵심은 미래 성장성이 있는 신기술을 확인하는 자리에 대기업들의 사업 방향성이 나온다는 점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러한 미래 성장성은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최근 대기업들이 사활을 거는 쪽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애플, XR,
AR 내년 출시 임박이죠. 1분기에 생산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또한 메타스퀘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의 메타 관계자들이 어제 비밀리에 방문을 했다라는 내용들 본다면은 대장은 선익과 코세스 정도 디바이스는 될 수 있을 거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텍스터가 그리고 MP가 올랐는데 이런 것도 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FPCB, 뉴프렉스 절대 빼먹고 볼 수 없는 종목입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작년에 너무 달려서 사실은 메타버스 쪽이 저는 훨씬 더 기회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이 전혀 올라가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참가하는 기업들 당연히 애플, 메타, 구글, 아마존, LG, 삼성, 두산 전부 다 가죠. SK까지 LG도 가고요. 자, 그럼 모든 기업들의 관심사가 지금 뭐에 집중이 됐냐를 바라본다면 아주 답은 간단하게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ES 보면은 메인 챕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스마트 글라스가 있죠. 메타버스를 위한 XR 기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제 CES 개요고 CES 주요 연설들인데요. 아직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노출되면 이미 주가는 상당히 올라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작년 주요 내용 보면 사물 인터넷, 가전, 모빌리티, NFT, 메타버스, 우주, 기술 등이 있었으면 이번에 당연히 모빌리티, 메타버스, 로봇은 빠지지 않는 걸로 거의 확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셌었는데 뭐 아침에 나왔던 기사예요. 메타버스 3사 3세 글로벌 가는 SKT, 틈새 노리는 KT, LG. 일단 국내 통신 3사들 메타버스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거 어제 카카오엔터에 2023년도 말 정도 메타버스 가버넌스가 나온다라는 내용들, 그 다음에 열심히 제페토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할 거 없이 이런 내용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 그래픽 안에 VFX라는 부분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메타버스는 소프트웨어와 디바이스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애플의 출시가 엄청난 파장 효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저는 재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 체크하셔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사 하나 더 볼까요? 자, 기사 하나를 더 보면 어제 이제 비밀리에 이 메타가 한국에 방문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었는데 내년 XR 시장 꼽힌다. 삼성, D, LGD 시장 선점 경쟁 후끈. 내년 XR 시장 참전 소니, 메타, 구글 신제품도 여기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구글 관련된 종목이 뭔지, 메타 관련된 종목이 뭔지, XR이 출시를 했을 때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될 건지, 연평균 51%의 선장이 가능하다. 올레도스, 레도스가 핵심이다. 디스플레이 반도체에 더한 올레도스, 레도스가 핵심이다. 그럼 이러한 키워드가 뭐에 작용을 해줄지 보면 도움이 되겠죠. 아마 좀 예전에 제가 리포트라든지 그런 거를 전부 다 카페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쪽을 하반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도움 될 걸로 생각이 드네요. 자, 관련해서 뭐 종목군들 뭐 몇 개 일부 보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부터 볼게요. LG노텍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죠. 애플에 그게 디바이스가 나온다면 LG노텍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다 뭐다 하면서 좀 밀리는 구간이라 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중소형주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뉴프렉스는 이제 이미 메타스퀘어에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상태에서 움직이겠죠. 조정을 받는다면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하고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봐도 되고요. 선익 시스템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시간에서 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끼는 좋아요. 끼는 좋은 테마주 대장 성격의 종목입니다. 아직은 솔직히 뭐가 직접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테마 성격의 대장주구나 정도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자, 원래 이제 메타버스의 가장 대장은 자이언트 스텝이었죠. 가장 많이 올랐고요. 바닥권에서 거의 8배 올랐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군들 보면 이제껏 다 장기 이평선에 짓눌려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바닥권에서 빡빡 기고 있고, 로봇주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죠. CES까지 아직 한 달여 시간이 남았습니다. 옆으로 킨다면. 네. 이런 자리에서 좀 물려도 부담은 없겠죠. 네. 그리고 덱스터 오늘 좀 세게 올라가던데, 덱스터는 과거에 이제 드라마 관련해서 VFX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와 동반해서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여준 걸로 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 한한령 해제로 강세를 좀 보여준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눌리면 또 봐도 될 것 같아요. 왜?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린 상태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린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얘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 자리 같습니다. 조정을 기다려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맥스트 또한 이 과거의 이력을 찾아보면은 누구랑 엮여 있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종목을 발굴할 때 어떤 섹터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친구인지를 좀 잘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맥스트도 아주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지금 다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정시 좋은 구간에서 매수 관점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장기 이평선과 뭐 미리 돌파를 해져 있는 종목군들이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핵심의 키워드에 벗어나면 안 되겠죠. 자, 구글 관련해서 신화 인터텍이 있는데요. 얘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있지만은 다른 종목보다는 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덜 떨어져 있는 상태고, 시가총액 1000억대. 구글의 스마트 글라스가 나온다면 누가 가겠냐? 얘가 갑니다. 얘가 가. 그러면은 장기 이평선 근처에서 이런 61선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눌림에서 본다든지 하면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고요. 수익 종목을 지금 구분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뭐 잡주 성격의 종목이지만 MBT라는 MP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도 폭발력이 남달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전부 다 빼놓고 관련성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밖에 이제 뭐 3D 센싱 관련해서 나무가라든지 신고가를 치고 있는 종목군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한 신고가를 치는 종목은 신고가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